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가지 발전 방법에 대해서 할 건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뒤쪽에 있던 자전거를 이용한 발전 288쪽이거든? 요거 간단히만 보고 실제로 해볼 건 아니고요. 학습지에 좀 채워놓고 그러고 넘어갈 거예요. 학습지 20쪽 펴시고요. 영상을 잠깐 하나 보면 선생님 어렸을 때는 자전거 앞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려 있었어. 요새는 LED가 워낙 전력 소모가 적어서 LED에 건전지를 끼운 형태로 자전거의 앞에 등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바퀴에 그래서 뒤쪽에 보면 스위치가 있어서 딸깍하면 얘가 바퀴로 딱 붙고 또 딸깍하면 떨어져 있고 평상시 낮에는 떨어져 있고 밤에는 붙여서 이런 형태를 했었거든. 보면 앞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이런 식의 자전거 전조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 사실 선생님 탔던 자전거도 별로 없었고 그 더 전에 어른들이 타던 자전거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자전거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네, 실험 영상도 좀 봅시다. 실험 영상을 보면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해놓은 건지 아무튼 우리 책에 이거를 해가지고 자전거의 전조등을 만들어 보라는 이번 실험이 시간에는 있는데 자전거를 이용한 간이 지금 발전기로 우리 만든 후 학교 4층에 에너지가 가면 어떻게 3학년 교무실 전환되는지를 앞에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 발전기가 있어. 자, 보시면 이렇게 뭐 달고 바퀴를 돌리면 정지했을 때는 당연히 불이 들어오지 않고요. 느리게 회전할 때, 그다음 빠르게 회전할 때 전구가 더 밝게 빛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걸 가지고 학습지를 좀 채워볼게요. 전구의 밝기는 정지했을 때는 빛나지 않고요. 그다음 느리게 회전할 때는 흐리게, 흐리게 약하게가 낫겠다. 그다음 빠르게 회전할 때는 강하게.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 전선이 이렇게 연결돼서 뒤에 얘는 후미등이네요. 뒤쪽에 불이 들어오게 연결을 해놓은 거고요. 돌아가는 바퀴와 접촉해서 이런 돌아가는 축이 있고요. 그 끝에 자석이 달려 있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써볼게요. 자전거가 작동하는 과정을 한번 각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바탕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써도 돼요. 대략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잠시만 시간 줄게요. 한 3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멈추고 한번 써보세요. 자, 다 되셨나요? 어떻게 돼? 바퀴가 회전하면. 그럼 바퀴에 접촉된 발전기의 자석이 돌아가죠. 그러면서 코일 내부에 이쪽에 있는 코일 지금 코일이 막 감겨 있는데 코일 내부에 자기장 세기가 바뀌는 거야. 자기장 세기가 바뀌면 그 자기장의 변화를 감소시키는 자기장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죠. 핵심은 이거예요. 전자기 유도 현상.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 자, 이렇고요.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건
자전거 발전기에서 자석이 돌아가는 그 운동 에너지가 뭐로 바뀌었어요?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죠.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다음 쪽 넘어갈게요. 290쪽, 그 다음에 학습지는 21쪽 펴시고요. 여러 가지 발전에 대해서 좀 볼게요. 몇 가지를 좀 볼 건데요. 기본,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전류가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과정은 전자기 유도라는 건 똑같아. 근데 그 전자기 유도를 일으키는 방법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발전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 거거든? 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화력 발전인데, 이 화력 발전은 우선 화석 연료, 석탄, 석유, 그다음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를 태워요. 그때 그 열 에너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인데, 이걸 증기 터빈 방식이라고 부르거든. 증기 터빈 방식. 뭐냐면 결국은 물을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키는 거야. 자, 보세요. 석탄과 석유를 연소시켜요. 그러면 그 열로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증기가 발생하죠. 수증기가. 그러니까 부피가 굉장히 많이 팽창하잖아. 물일 때보다 수증기일 때 부피가 굉장히 크게 팽창하니까 그 수증기의 압력에 의해서 터빈을 막 돌리는 거야. 터빈을 돌리면 이 축이 돌아가니까 이 끝쪽에는 마찬가지로 뭐 자석이 붙어 있거나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생하고 그 발생한 전류를 송전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돌아가고 난 증기는 다시 냉각수로 냉각시켜요. 그럼 얘가 다시 물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요 안쪽은 다 밀폐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변함이 없어. 계속 이 물들이 기화됐다, 액화됐다, 수증기가 됐다, 물이 됐다 반복하는 거고, 냉각수를 가지고 차가운 물을 계속 흘려주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증기를 식혀주는 거죠. 자, 학습지에 정리해 볼게요. 화력, 수력, 핵 뭐 이런 거 볼 건데, 먼저 화력에 정리하기 전에 얘네들은 전부 다 어쨌든 터빈을 돌리는 거고요. 터빈을 돌아가는 거면 터빈의 운동 에너지죠. 그걸 발전기 내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고요. 자, 요 원리를 좀 정리를 해보면 써볼게요, 같이. 니네가 한번 써볼래? 자, 써보세요, 한번. 화석연료에 무슨 에너지예요? 화석연료는 어떤 에너지 갖고 있어? 화학 에너지죠. 얘가 연소가 돼. 그럼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요. 그 열 에너지로 어떻게 한다 그랬니? 여기에 있는 물을 끓여요. 그럼 그때 고온과 높은 온도와 고압, 높은 압력의 수증기가 발생을 하고 그 수증기가 터빈을 돌려서 터빈에 어떤 에너지가 생겨?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지. 그 운동 에너지를 전자는 왜 나와 있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건 한 번에 굉장히 많은 양을 발전할 수가 있어요. 발전 용량이 크고요. 주로 값싼 석탄을 많이 이용을 해요. 다음 데운 물을 또 오타 있다. 다시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가 필요하다는 게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주로 이 화석 연료를 이용한 화력발전소가 서해안 쪽에 바닷가 쪽인데 서해 쪽, 뭐 보령 이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 다음 가스터빈 방식은 똑같은데 이건 가스를 태우는 거야.
천연가스와 같은 기체 연료를 가지고서 연소시켜서 그때 발생한 고온 고압의 연소로 연소가스를 이용해 터빈을 돌리는 건데, 그러니까 연소하고 나면 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잖아. 그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그런 연소하고 남은 연소가스를 이용해서 바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문제는 얘가 터빈을 돌린 다음에 그걸 그 연소가스를 회수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럼 뜨거울 거 아니야, 그 연소가스가. 그러니까 에너지 손실이 많아요. 그다음 복합 방식은 증기 터빈 방식과 가스 터빈 방식 두 가지를 혼합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가스 터빈 방식으로 발생한 그 고온의 연소 가스를 그냥 버리지 않고 개로 다시 물을 끓여서 증기 터빈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그게 복합 방식이고요. 이때 발생한 온수를 지역 난방으로 공급하기도 해요. 물을 데워서. 우리 살고 있는 진천음성 지역은 선생님이 잘 모르겠는데, 청주에는 이 지역 난방이라는 게 있어. 저쪽 가경동 쪽에 있는데, 그래서 그 근방은 온수가 공급이 돼요. 집에서 보일러 쓰는 게 아니라 온수를 그 지역 전체에 공급을 해줘요. 자, 가스 터빈 방식은 정리해 볼게요. 터빈 내부에서 기체 연료를 연소시키고요. 개로 터빈을 돌려서 터빈 운동 에너지로 전자기도 현상을 일으키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요. 근데 단점은 고온 고압의 연료가스 그대로 외부로 방출되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많은 게 단점이고, 발전 용량도 따라서 에너지 손실이 많으니까 발전 용량은 작은 편이에요. 다음 복합 방식은 이때 가스터빈에서 방출된 고온 고압의 가스를 그냥 버리지 않고 다시 증기 터빈 방식으로 물을 끓여. 그래서 이 물을 끓이는 보일러로 이용을 하고요. 그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우리나라 전체 전기 에너지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화력발전을 생산하는 것 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사용되는 연료는 주로 LNG를 써요. LNG는 액체 천연 가스의 약자예요. 액화 천연가스. 발전 용량이 증기 터빈보다 작지만 그 발전에서 생긴 온수를 지역 난방으로 공급하기도 하니까 뭐 에너지 효율은 높은 편이죠.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핵발전이 있죠. 자, 핵발전은 우라늄과 같은 그 방사성 원료. 방사성이라는 건 뭐를 방출한다. 어떤 빛, 에너지 이런 걸 방출하는 성질을 가진 원자를 방사성 원자,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얘네는 자연 상태에서도 분열을 해요. 얘네가 분열을 하는데 그 분열하는 정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애들이 있고요. 그 분열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엄청나게 커요. 그 열 에너지로 물을 끓이는데, 간단한 방법을 보면 이 안에 원자로라는 게 있어서 이 원자로에서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 원자들의 분열을 조절할 수 있어. 너무 폭발적으로 분열하게 되면 터져버리고요. 제어를 해서 서서히 분열하게끔 하고, 그때 엄청나게 높은 열이 발생을 하는데 그 열로 여기에 있는 물을 끓여요. 그럼 물을 끓이게 되면 이 증기 발생기에서 물을 끓이면 그 증기가 터빈을 돌리고 그때부터 똑같아요. 이 물은 다시 순환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주로 이제 바닷물을 냉각수로 많이 쓰거든, 얘네들은. 그래서 핵발전소가 다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동해 쪽에 많이 있죠. 뭐 서해 쪽에도 있기도 하고요.
바닥 쪽에 많이 있는데, 보시면 핵발전이 뭐 안정하다고 많이 이야기하는 쪽에서의 설명은, 지금 보면 이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이 안쪽에 돌고 있는 이 물은 방사성 물질에 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냉각수와 이 안에 돌고 있는 이 물들은 분리가 되어 있거든? 얘네들 둘은? 그래서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래서 냉각수가 이렇게 돌고 냉각을 시킨 다음에 얘는 빠져나가요, 바다로. 따뜻한 물이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다시 또 순환해서 계속 터빈을 돌리는. 이 핵심되는 과정은 똑같고요. 열을 어떻게 발생시키냐의 차이만 있어요. 네. 핵발전, 화력발전이든 핵발전이든 결국 핵심적인 구조는 똑같고요. 열원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프린트 정리 좀 할게요. 핵발전도 보시면 우라늄과 같은 핵연료, 핵연료니까 이건 무슨 에너지로 분류했었어 우리가? 핵에너지로 분류했죠. 핵에너지가 핵분열을 하고 그때 발생한 열 에너지로 물을 끓여요. 그때 고온 고압의 수증기가 발생하고요. 얘로 터빈을 돌려요. 터빈의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러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죠. 그걸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 원자로가 있고요. 원자로에서 발생한 수증기를 식히기 위해서 많은 양의 냉각수가 필요하다는 게 이 핵발전의 필요 조건이에요. 자, 내용 설명은 다 됐고요. 그럼 지금부터 여기 한번 채워보시고요. 해보기에 화력발전과 핵발전에서 각각 설명하는 거 여기 한번 채워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확인하기 문제 있죠? 확인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교과서 291쪽에 보면 스스로 확인하기에 문제가 또 있어요. 1번, 2번, 3번 거기까지 한번 쭉 다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면 할까? 네, 10분에서 15분 정도 멈추고 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합시다. 자, 다 되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력발전하고 핵발전에서 에너지는 각각 어떻게 전환되느냐? 화력발전에서는 연료가 어떤 거 쓴다 그랬어요? 화력발전은 화석연료 쓰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 사용하고 핵발전은 우라늄과 같은 핵연료 다음 에너지 전환 과정은 우선 화력발전은 화석연료의 어떤 에너지? 화학에너지 얘가 열에너지로 전환되고 열에너지가 수증기의 운동에너지 이게 이제 터빈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 수증기 운동에너지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터빈의 운동에너지 그 다음 핵발전은 핵연료의 핵에너지 그 다음 똑같죠? 열에너지로 전환되고 이게 수증기의 운동에너지가 돼서 터빈을 돌리고 전자기 유도에 의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해요. 공통점은 뭐 어렵지 않잖아. 공통점은 결국은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거죠. 차이점은 연료의 차이지. 됐죠? 자, 아래쪽에 있는 문제 한번 볼까요? 화력발전에 대한 설명. 화석연료 사용한다 맞고, 물이 터빈 돌리는 것도 맞고요.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는 맞고, 얘도 냉각수 필요하죠. 그래서 다시 그 수증기를 물로 바꿔주니까. 핵발전은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고요. 얘 냉각수 필요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냉각수가 필요하죠.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맞는 말이죠. 이 그림 보시면 결국 터빈이 돌아가면서 요 발전기 축을 돌리는 거야. 그러면 이 안에서 전자규도가 일어나는 거니까 맞는 말이고, 핵에너지를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곳은 그림 볼까요? 여기죠, 여기. 원자로. 이걸 원자로라고 해요. 자, 그럼 책에 있는 문제 봅시다. 화력발전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화학에너지, 열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운동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뭐 운동에너지라고 써도 괜찮아요. 그 다음 전기에너지로 전환되고요. 원자력 발전소가 주로 바닷가에 건설되는 까닭은 무엇이겠어요? 많은 양의 냉각수 때문에 그래요. 고온의 수증기를 냉각하는데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주로 건설되고 있어요. 마지막, 발전 용량이 큰 발전소를 건설할 필요가 없는 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적절할까? 섬은 전력 사용량이 많지 않은 거잖아. 그러면 우리 발전 방식을 크게 몇 가지 배웠지? 화력, 화력 안에서 화력, 핵발전, 화력발전, 핵발전 두 개 배웠고, 화력발전 중에서도 증기터빈 방식, 가스터빈 방식, 복합터빈 방식 이렇게 있고, 그 중에 발전량이 작은 거, 소량으로 하는 애가 가스터빈 방식이죠. 실제로 작은 섬에서는 대부분 가스터빈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를 좀 볼게요. 형성평가 문제집을 좀 같이 보면 지난번에 못 풀었던 문제들이 마저 남아 있을 거야. 오늘 여기 실전 응용 문제까지 해서 다 쭉 푸시고요. 지난번 못 풀었던 것까지 해서 다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부터 문제 다 풀고 채점까지 하신 다음에 모르는 것들은 같이 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놓고 다음 시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네, 지금부터 남는 문제 한번 쭉 푸시면 되겠어요. 네, 시작하세요.